안녕하세요. 건강을 넘어 삶의 선택을 연구하는 곳 건강지능연구실 이민아 약사의 HQ랩입니다. 저는 질문과 수다를 담당하는 바나미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 약사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던져볼게요. 제가 41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마흔이다. 제가 아픈 이야기를 잠시 이제 고백을 하자면 11월 정도에 제가 유가종성 유선염이라는 걸 걸렸거든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가슴에 염증이 멍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걸린 그 유가종성 유선염 혹시 약사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방에 생긴 뭔가 염증을 말을 하는 거죠. 유가종,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종양이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는데 종양이 이제 악성과 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에 생긴 뭔가 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죠. 덩어리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 그래서 통증도 있고 후끈함도 있고 이게 점점 커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되게 자잘한 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님께 물어봤더니 신호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쯤에 갑자기 손가락 마디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름쯤에는 발가락 통증이 생겼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약사님께 다 물어봤었죠. 몸이 주고 있던 신호였더라고요. 약사님과 얘기 나눠보니까 40대 이후 여성이든 남성이든 좀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포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회복도 느리고, 근데 이 말씀하셨던 이런 관절 사이사이 뭔가 발가락, 여기, 그리고 유방에 생긴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염증인 거잖아요.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선 자꾸자꾸 계속 나타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어떤 몸 안에 이제 이런 순환 시스템 같은 게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죠. 내가 염증이 나타나는 이 속도와 이것을 없애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예전엔 이게 충분히 염증을 없애고,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개운하고 좋아지고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지면 염증은 계속 일어나는데 회복은 더뎌지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 몸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내 몸을 좀 더 아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먹는 것, 운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내 몸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달라짐이 있을 때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 위해서도 있는 게 건강검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잘 받고 내 몸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테로이드 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용량을 복용해도 되는지가 좀 많이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호르몬 약이더라고요. 부신피질 맞아요. 호르몬? 이게 뭔지 일단 스테로이드가 뭔지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좀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 다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계속 앞에 말씀드린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 염증 반응이 원래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일종의 면역의 과정이에요.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생겼을 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가 말하는 염증 반응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이 과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걸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거고, 그게 스테로이드제예요. 그래서 너무 과한 것을 좀 없애주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염증이 심할수록 그 부신피질 호르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불필요하게 됐을 때 이 억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억제를 시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굉장한 포비아, 공포심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불필요하게 썼을 때 너무너무 몸에 안 좋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필요할 땐 꼭 써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 복용하시고 살도 찌고 저 이거 부작용 이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살이 찝니다. 혹시나 다른 부작용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말씀하신 포비아? 그게 되게 컸어요. 이게 너무 큰 나머지 정말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복약제도 같은 걸 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모든 부작용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 그럼 나 안 먹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치료와
이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요. 그때는 또 제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우리 역사님도 아팠던 때가 있었고 심지어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빈혈 수치가 있었고 약간의 혈압이 좀 높아서 고혈압까지는 아닌데 정상 수준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진단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첫 책에서도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20대에 저는 참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 조금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팠던 게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여성으로서의 저는 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나타났던 거는 무월경. 생리를 안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불임, 아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서 그걸 가지고 그 20대를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했죠. 그 당시 가장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비밀 하나가 있었던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시절보다 지금은 더 건강하고 더 잘 이렇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아팠지만 현재는 뭐 잘 이겨냈고 그렇죠. 아이도 낳았고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어쩌다 보니까 내 생활 리듬이 돌아오고 패턴이 돌아오니 이렇게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았잖아요. 이러한 걸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내가 그 20대에 너무 그거에 치우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를 숨기고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너무나 딱 정말 당신은 이제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그게 정말 제 진실, 제 삶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는 여자로서의 삶은 없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저도 생각을 하면서 좀 뭔가 정보를 드릴 때도 좀 더 그렇게 너무 단정짓진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금은 좀 일상생활이 괜찮으니까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좀 알아차리고 내 몸을 잘 돌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도 있고요. 박사님께서 뭔가 우리 40대 이후 여성들이 뭘 관리하면 좋을지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를 네.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하기 어려운 거, 네. 그죠? 뭐 운동, 네. 식습관, 네. 그리고 3번째가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몸 상태 아는 것. 이렇게 여성으로서 남성분들도 동일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느껴졌을 때 그게 뭐 다음 날이 지나서 괜찮아지면 모르는데 며칠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변화, 나만 알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잘 캐치하고 그때그때 이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40대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막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시다 보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또 잘못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때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 아니면 정말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네, 이러한 좋아요. 변화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일 수 있다 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리나 약사님과 같은 약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약사님들이라면 리나 약사님이 팜클래스라는 약사님들만 보시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교육 사이트인데 거기서 소아청소년 그 영상 강의도 올라가 있고 2번째로 또 2026년 버전의 신규 강의 여성의학과 상담 강좌 맞죠? 맞아요. 강의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약사님들 중에서 이런 여성질환 관련된 상담, 복약 지도가 필요하신 약사님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사실 말씀드리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창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용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아프지 말고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같이 살았으면 20년 더. 맞아요. 20년, 30년 뭐 네,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민아 약사였습니다.
저는 이민아 학사를 유퀴즈로 보내고 싶은 브랜딩 PD 바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